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딸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마가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 앞에서 냄새 난다는 이유로, 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조차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살고 있던 집에 계약금 3억 원이 들어왔죠. 부모는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자식은 어디까지 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챕터 1. 문전박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25에 결혼해서 30년을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 준호 씨는 중견기업 부장까지 올라간 성실한 사람이었죠. 우리 부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특히 딸 서연이가 저의 자랑이었어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했거든요. 서연이는 회사에서 만난 재훈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도 같은 회사 과장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려야 하니까 저희 부부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도와줬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중형 아파트를 결혼 선물로 마련해줬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제가 운영하던 작은 음식점을 정리한 돈을 합쳐서요. 12억이 넘는 큰 돈이었지만 딸아이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명의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해뒀지만 실질적으로는 딸 부부가 사는 집이었죠. 저희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만족하며 살았어요. 가끔 딸네 집에 놀러가서 손주들 얼굴 보는 게 낙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좋은 한우를 발견했어요. 마블링이 정말 예쁘게 박힌 등심이었는데 서연이가 좋아하는 부위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담근 깍두기랑 배추김치도 숙성이 딱 좋게 되어서 이거 싸들고 가면 사위도 좋아하겠다 싶었어요. 전화는 안 하고 깜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딸이 반겨주곤 했으니까요. 그날 제가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어요. 최근에 백화점에서 산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손질한 상태였어요. 거울을 보니 제 나이 또래치고는 젊어 보이더라고요. 무거운 보냉 가방에 고기랑 김치를 잔뜩 넣어서 들고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압구정동까지 갔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어느 집 찾느냐고 물어서 동호수를 말씀드렸더니 아, 거기 사시는 분 어머님이시군요 하시면서 반갑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연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손주들도 할머니 왔다고 좋아하겠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집안으로 울려 퍼졌어요. 잠시 후 인터폰 화면이 켜지면서 사위 재훈 씨 얼굴이 보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누구세요? 목소리도 차갑게 들렸어요. 나예요, 이서방. 좋은 고기랑 김치 좀 가져왔어요. 제가 밝게 말했죠. 그런데 문이 바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조용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제야 인터폰 화면에 딸 서연이가 나타났어요. 화면 속 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오세요?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죠. 응, 깜짝 선물로 주려고 그랬지. 좋은 한우 있어서 샀는데. 너네 좋아하잖아. 그리고 김치도.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딸이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시간이 안 좋아요. 재훈이 회사 상사분들 초대해서 저녁 모임 있거든요. 좀 이따가 오실 수 있어요? 딸의 말투가 마치 불편한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만 두고 갈게.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잖아. 제가 말하려는데 딸이 제 말을 잘랐어요. 엄마, 지금 정말 안 돼요.
집 안이 지저분해서 손님들 오기 전에 청소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딸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가 입으신 그 코트에서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김치 냄새인가? 손님들 오기 전에는 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냄새가 난다고요? 제가 새로 산 코트에서요? 김치는 보냉 가방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넣었는데 냄새가 날 리가 없었어요. 설령 냄새가 조금 났다 해도 친딸에게서 그런 말을 듣다니요. 서연아, 엄마가 멀리서 왔는데 물 한 잔도 안 주고 가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은 인터폰 너머로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오늘은 가주세요. 재훈이 이번에 승진 심사 앞두고 있어서 부장님이랑 이모님 모시는 자리거든요. 엄마가 지금 들어오시면 분위기 이상해져요. 엄마가 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데? 난 내 엄마잖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딸이 주변을 의식하듯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복도에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옆집에서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 옷차림이 좀 우리 손님들 수준에는 안 맞아요. 다들 명품 입고 오시는 분들인데 엄마가 그런 차림으로 계시면 재훈이 입장도 생각해야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내 딸이,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이게 맞나요? 제 옷차림이 창피하다고요? 명품을 안 입어서 격이 안 맞는다고요? 서연아, 엄마가 지금 뭘 잘못했니? 내가 좋아할 거 사들고 왔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미리 전화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맨날 깜짝 방문하면 우리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재훈이도 엄마가 자꾸 그러시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하고 그리고 오실 때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알겠죠? 이따 식사 자리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는 뚝 하고 인터폰이 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꺼진 인터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보냉 가방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복도 센서 등이 꺼져서 어두워지는 게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보고 준비해서 왔는데 문턱도 못 넘어보고 쫓겨나다니요. 그것도 내 옷이 격에 안 맞는다고, 냄새가 난다고 쫓겨나다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분명히 아까는 괜찮아 보였던 코트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창피한 사람인가? 명품을 안 입으면 내 딸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건가? 로비를 빠져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20년 넘게 저축하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 제가 쫓겨났어요. 친딸에게요. 남편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관뒀어요. 남편도 사위 편만 들게 뻔했거든요. 평소에도 재훈이가 승진해야 하는데 장모가 너무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이런 소리를 하던 사람이니까요. 벤치에 앉아서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제가 사준 집이 있는데 정작 저는 그 문턱도 못 넘어봤어요. 그때 문득 딸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옷차림이 우리 손님들 수준에 안 맞아요. 그 말을 곱씹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지? 명품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면 그 집은 대체 누구를 위한 집인가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를 향해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무언가가 저를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개사무소 대표님이 신문을 보다가 저를 보고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 차림새를 보고 집 보러 온 손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표님이 물었어요. 저는 보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대표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 압구정 현대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집 주인입니다. 시세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옳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기로 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챕터 2. 계약금 3억. 제가 집주인이라고 하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아, 그 집 주인분이셨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표님이 부랴부랴 컴퓨터를 켜더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대표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이 집이 사모님과 남편분 공동명의시군요. 지금 시세가 엄청 좋습니다. 대표님이 차 한 잔을 타서 제 앞에 놓으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요즘 압구정이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 평수면 시세가 15억에서 16억 사이입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14억 정도에도 거래가 가능하고요. 매물이 워낙 귀해서 나오기만 하면 바로 팔려요. 16억이라는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사줄 때보다 4억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른 돈으로 딸 부부가 뭘 했나요? 더 큰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샀죠. 저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고요. 그런데 사모님, 지금 따님 부부가 거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매매하시려면 협의가... 대표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의는 제가 할 거예요. 대표님은 가장 빨리, 가장 비싸게 사줄 사람만 찾아주세요. 집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같은 평수, 구조는 다 비슷하잖아요. 현금 즉시 거래 가능한 사람으로요. 대표님 눈이 반짝 빛났어요. 그럼 금매로 14억 5천에 내놓으시면 당장이라도 계약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 분은 자녀 결혼 선물로 급하게 찾고 계세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그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계약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죠? 대표님이 전화를 몇 통 돌리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매수자분이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계약금으로 3억을 바로 넣겠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보통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인데요. 3억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네, 3억입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오늘 중으로 입금 가능하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계좌번호를 적어서 건넸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대표님이 서류를 준비하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그런데 따님 부부께 이 사실을 알리셨나요? 아무래도 갑자기 통보하시면 충격이 크실 텐데. 충격이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들이 저한테 준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당한 걸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 저는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입금 3억 원 김태준. 숫자를 세어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혼자 결정한 거니까 제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집을 판 걸까? 정말 딸을 집에서 내보내는 걸까? 하지만 곧 아까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 냄새 난다는 말, 격에 안 맞는다는 말. 그 순간들이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내용 증명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따님한테 보내시는 겁니까? 법무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가장 법적으로 확실하게 써주세요.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요. 법무사님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가족 간의 감정이 상하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감정은 상했어요. 제가 상처받았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귀하가 거주 중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부동산은 2024년 11월 1일자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인 12월 1일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이 참 냉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모녀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일 뿐이니까요. 이거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내일쯤 도착할 겁니다. 법무사님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낳은 딸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딸의 그 냉정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결국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큰일 저질렀어요.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압구정 집 팔았어요. 남편 손에서 신문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우리 서연이네 집을. 우리 집이에요. 명의가 우리 거잖아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서연이는 어디 가서 살라고? 손주들은? 그건 서연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제 제가 그 집에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거든요. 딸한테요. 저는 남편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남편은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집을 파는 건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서연이에요. 친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더라고요. 하여튼 큰일 났네. 서연이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알게 해야죠. 내일쯤 등기우편 받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너무 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새벽에 눈을 뜨고 보니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져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라니? 지금 집에 법원 등기우편 같은 게 왔는데 집을 팔았다고요? 한 달 안에 나가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대로야. 집 팔았어. 계약금도 이미 3억 받았고.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약금을 3억이나요?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요? 전세금도 없는데. 딸이 거의 비명을 질렀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내 집을 판 것뿐이야. 엄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잖아. 엄마가 우리 주려고 사준 거잖아요. 딸이 소리쳤어요. 주긴 뭘 줘. 명의가 내 거인데. 그리고 어제 내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시엄마를 문전박대하고 냄새 난다고 쫓아냈잖아. 그런 딸한테 줄 집은 없어. 제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저예요. 재훈이요.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서연이가 너무 예민했어요. 하지만 집을 파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훈아, 너도 거기 있었잖아. 나 쫓아내는 거 보고도 가만히 있었지?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손님들 오는 시간이라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계약 취소하실 수 없으세요? 계약금 3억 받았어요. 제가 이걸 물어내려면 6억을 내야 해요. 당신들 그 돈 있어요? 제가 묻자 전화가 조용해졌습니다. 없으면 조용히 짐 싸세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독한 엄마일까요? 하지만 저도 한 인간이에요. 상처받을 권리가 있고 화낼 권리가 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금 3억이 제 통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